여보 왔어? 나 좀 어디 달라진 거 없어? 밥 먹자. 이번 23번째 책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부부 사이를 이끌어서 로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우, 있어, 안 있어? 맞아. 막 누가 결혼하면 박수 치면서 Welcome to the hell. 왜 사랑하는데 이런 불협화음이 나게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 되는 언어가 무엇인가?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로 이 강의를 해주실 분을 제가 찾았어요. 이 사랑의 언어를 배우시면 9점으로 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늘 9점을 추구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서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거죠. 전 저희 아이에게, 저희 아내에게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거든요. 애쓰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랑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서.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보며 계십니까? 근데 이게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함께할 시간이 막 많지가 않다고 해서 그걸 자꾸 핑계 대세요. 근데 퀄리티 타임이에요.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예요.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궁금해하고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축복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지 그 의지가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게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일 바쁘죠.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거 바쁘죠. 그런데 그 순간 잠깐 떠올랐을 때 메시지 한번 보내보고 전화 한번 해보고 기억해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겐 있냐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꼭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3단계 얘기했죠. 생각하고 준비하고 전달한다. 제가 제일 속상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갑자기 강의 중간에 한 5시쯤에 저한테 강사한테 질문을 하고 오시는데 그 강의 내용이 조직문화 막 이런 거였는데 전혀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하냐? 오늘 결혼기념일인 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요? 결혼기념일인데. 그때 준비하는 순간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뭘 좋아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죠? 아내분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아, 그러게요. 아내분이 집에 많이 있는 제품들은 뭐가 있어요? 몰라요?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싶으세요? 뭐 현금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거 사가도요. 그건 좋은 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글을 쓰고 메시지를 쓰고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전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물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 좋은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 더 사랑하기 위한 공부. 그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걸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죠. 네 번째, 봉사 기억하시죠? 엄지를 접고 위로 올리는 게 봉사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거. 저는 설거지하는 걸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고 빨래 개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빨래가 깔끔하게 개져 있으면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설거지가 좀 있는 거예요. 많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힘들어서 그런지 저쪽에 있는 무거운 짐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난 설거지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내가 그럼 설거지 끝나고 저 짐 좀 옮겨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개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가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이게 너무 필요하고 내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이걸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저것 때문에 지금 며칠간 고민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겠냐. 전 너무 억울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 책을 배우고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주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게 봉사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양손 꽉 잡은 마지막 스킨십. 강력한 사랑의 언어죠. 근데 책에는 성관계를 제외한 다른 스킨십을 좋아하는 게 사랑의 언어 중에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체온을 느끼는 것. 그걸 통해서 많은 게 전달되거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힘들 때 100마디 해주는 것보다 한 번 안아줄 때 훨씬 더 많은 위로를 갖기도 하거든요.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심리 치료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4번 안아주면 겨우 살 수 있고 8번 안아주면 잘 살 수 있고 12번 안아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간과 인간의 그 체온이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인정하는 말을 실천하시겠습니까? 함께하는 시간이요, 선물이요, 봉사요, 스킨십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이걸 저희는 사랑의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사랑을 실험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냥 추론하지 마세요. 이거 좋아했던 것 같은데? 눈빛 장난 아닌데? 그냥 나의 애씀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대화하며 함께 또 진단도 나눠보고 또 책 반드시 좀 제대로 읽어보면서 부부가 함께 보면서 어때?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 좀 저희가 정리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아마 더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경험들을 고민해보면서 어떻게 할까 함께 우리가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우명훈 소장님의 강의 너무너무 재밌어서 저는 사실 이제 시작인가 봐라고 했는데 마무리하셔가지고 너무 아쉽다 하면서 이쪽을 보니까 저 지금 너무 놀라서 어머. 아니 여기 학생 한 분이 여기 또 계시는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느낌이 내가 다르습니다. 첫 느낌이 어떨까 여기 앉아있는. 아, 이 세 사람들이 날로 먹었구나. 이렇게 편안한 데 있었구나. 그 소장님께서 이 책으로 잠깐 사역하게 되신 이유를 조금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개인적인 이유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컨텐츠 자체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였거든요. 다 사랑받고 자랐겠지만 제 안에 있는 갈증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다. 좀 더 좋은 사람이고 싶다. 근데 왜 그러지? 아무래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사랑이 없지?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못 느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랑 이제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놀랍게도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른 사람인데 그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게 잘 전달돼야 될 텐데 너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관련된 책을 막 읽었는데 이거 아는 책인데 읽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는 이 책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그대로 꼭꼭 씹어서 잘 전달될 수 있게 전달하면 우리 가족이 변했듯이 이 지역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좀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은 강사분들을 좀 양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혈액형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신뢰하는 편. 네, 맹신까지는 아니지만 전 나름대로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분류할 때 하나의 분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런 형태들로 조금 특성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좀 많이 그걸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우선 세상에 너무나 많은 분류 방법이 있죠, 사람을. 근데 사랑을 분류하는 건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개밖에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너는 사랑의 언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대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진행되는 언어가 있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나라도 좀 이게 일상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봤을 때 넌 인정하는 말이야. 넌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맞춤형 사랑을 그리고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풍성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실이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요 강의 이제 듣기 전에 또 우리가 이 책을 선정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우 소장님이 링크를 보내주신 게 있죠. 네. 우리들의 사랑의 언어가 이제 뭔지 체크하는 사랑의 언어 테스트 링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다 테스트도 하고 했는데 한번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좀 이야기해 보면서 질문도 하고 나누면 괜찮잖아. 나 학생인데 내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반장.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요. 네.
검사를 하고 아,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부끄럽지, 막대 그래프로 나오더라고요. 이걸 크게 확대를 해봤어요. 진단의 목적은 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거고 우리가 좀 더 사랑을 잘 주고받기 위한 거지 이걸로 라벨링해서 넌 이런 사람이니까 이것만 해야 돼 라고 하는 목적은 절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진단은 사이트뿐만 아니라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부부가 함께 해보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최령님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라고 딱 떴습니다. 10이에요, 10. 10. 와우, 12점이 만점이거든요. 10점이 나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진짜 높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데 많이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건 평균치라는 게 있어요. 각 언어마다. 인정하는 말은 평균 점수가 대한민국 몇 점쯤 될 것 같으세요? 인정하는 말이 진짜 꼭대기일 것 같은데. 그렇죠. 한 9점, 8점 정도 돼요. 12점 만점에 9점, 8점 정도 돼요. 9점쯤 되면 인정하는 말이 중요하구나. 10점 장난 아니다. 12점 와. 이 사람한테 말 잘못하면 큰일 나. 이런 느낌. 사랑해야 돼요. 심지어 빈말도 통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12점. 근데 7점쯤 되면 뭐냐? 그렇게 말이 중요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네네네. 그냥 그래 말 중요한데 그냥 말할 시간에 와서 좀 안아주지? 그렇죠. 네. 그게 엄청 중요하신 거예요. 뭐랑 높아요? 함께하는 시간은 평균 점수가 8점 정도 돼요. 네. 근데 8점 정도 됐다는 건 중요한 편이세요. 네. 그러면 함께하며 스킨십 제일 좋은 건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안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TV를 봐야 그런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요. 그게 이제 사랑을 느끼는 거죠. 내가 네. 받는 거. 그런데 선물도 4점이세요. 네. 선물은 평균 점수가 3점이에요. 3보다 높으면 높은 거예요. 물건 잘 못 버리실 거예요. 누구한테 네. 선물 주고 못 버려요. 못 버려요. 그리고 네. 어디 가더라도 뭘 사가야 되지? 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요. 네, 그게 선물이 높은 분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느끼는 건 주도적으로 스킨십, 선물, 함께하는 시간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편이세요. 아, 그러면은 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제 와이프가 저의 선물이니까 함께하는 시간을 스킨십으로 하면은 딱 만족이 됩니다. 아, 그럼요. 사람이 선물일 수 있다라는 네, 것도 네, 책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봉사가 1점이시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큰 갭을 만들 수 있어요. 뭐냐? 나는 1점이면 나한테는 안 중요해요. 맞아요. 그거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네. 알아서 하면 돼. 제일 많이 하는 말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시간에 그냥 옆에 와 있어.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분이시죠. 그럼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내분께서 봉사가 높잖아요. 높아요. 그럼 엄청 서운해요. 네. 왜 안 해주지? 저렇게 그랬었어요. 쌓여 있는 게 안 보이나? 왜 나한테 지금 오라고 하지? 나 바쁜 거 안 보이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는 봉사가 제일 높거든요. 함께하는 시간이 높고 그다음에 봉사가 높고 선물은 1점이에요. 아, 스킨십도 낮아요. 지치신 거예요. 네. 힘든 거야. 아. 나 바쁜데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네. 이제 계속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제가 어떤 선물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이런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제가 예를 들면 와이프 모르게 전체 집 전체를 청소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빨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널던지 아니면 개 가지고 다 넣어놨다. 그러면 표정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렇죠. 네. 아시잖아요. 네네네. 아는 거랑 또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킨십 한번 하려고요. 제가 열심히 지금 책을 봉사하고 읽을 있는데. 만한 훈 거죠. 그게. 네, 그럼요.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약간 느꼈거든요. 아, 내 와이프는 내가 이런 걸 해줬을 때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약간 용돈이 궁할 때라든지 아니면 스킨십이 너무 많이 궁할 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치우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와이프가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서 탱크가 러브 탱크가 채워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사람이 행복해져요. 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는 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스킨십이 높다. 그러니까 나는 스킨십을 해주면 사랑이라고 느낀다고 착각하는 거죠. 나는 내가 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한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는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분노해요.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심하게. 와, 방금 너무 좋은 얘기 해준 게 봉사가 높기 때문에 제 와이프가 봉사로서 그런 집안일들을 힘들더라도 하는 게 많거든요, 보면은. 그 생각까지는 못했네, 내가. 다음은 보미님 네네. 사랑의 언어 스킨십입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상대방이 좀 남자더라도 뭐 아는 동생, 아는 오빠 뭐 이런 사람들도 저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 어깨 동무하고 뭐 처음에 포옹하고 오랜만에 잘 지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연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왜 딴 남자랑 안 있냐부터 해갖고 이런 거를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사실 이게 하나의 소통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게리츠 푸만이 소통 전문가기도 하니까 스킨십을 통해서 내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 네가 너무 좋다. 그렇게 전달하면 가장 강력하게 전달된다고 느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반가움을 주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신 거죠. 인정하는 말과 봉사의 점수가 평균치 정도 되시는 거고 함께하는 시간이 좀 낮으시고 선물도 낮으세요. 이유는 뭐냐?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느낌을 갖는 게 사람들이랑 같이 막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면 좀 뜨겁게 딱 있고 맞아요. 헤어지고 맞아요. 쿨하게 왜? 난 내 삶을 좀 살아야 되니까. 1년 후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갑게 확 놀고 그래 다음번에 다시 그쵸. 계속 질척대거나 오늘 또 봐야지 그러면 이제 지치세요. 예. 정말요.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네. 함께한 시간과 스킨십이 동시에 굉장히 높으십니다. 네, 맞아요. 함께한 시간이 평균 점수가 아까 8점 정도 된다고 했는데 9점 정도 된다는 건 얼마나 전적으로 나에게 집중해주고 있는가. 나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너무 중요해요. 중간에 제 말 끊으면 되게 상처받아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마주보며 함께 소통하고 완전 공감해주면서 또 내가 뭐 하는지 궁금해해야 돼요. 제가 읽는 책 같이 읽어주지 않으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 봐봐 이거지 막 그거 너무 중요한 그런 거죠. 게 중요해요. 그게 함께하는 시간이 높으신 분들의 특징인 거죠. 내가 받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인정하는 말이 굉장히 낮으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말에 대한 중요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말 자체를 좀 덜 믿는 편이세요. 직업적으로 좀 그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말을 잘하는 분이 너무 많은데 말보다 실천으로 내 옆에 와 있고 나랑 함께 하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한 스타일이신 거죠. 한국 사람에 비해서 이 평균이 굉장히 낮은 거라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네, 왜 낮은지는 스스로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단의 목적은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가 인색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하는 말을 저 해주는 게. 상당히 인색한 것 같아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내가 옆에 있었잖아. 라고 하는 순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목사니까 진짜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네. 난 다른 사람보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 점수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균형 있으시다. 그러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표현하려고 이상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이시다라는 게 확 보이는 것 같아요. 역시 참 스승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고요. 예. 여기 학생이세요. 왜? 그렇죠. 학생이시네요. 근데 함께하는 시간이 평균보다 높다는 건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사실 동역한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저기서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6년 전에 안식년 처음 가질 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만 딱 이제 제주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 그 나이에 둘이만 있으면 큰일 난다고.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애들 시집장 가고 이제 둘만 남았는데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빈집 증후군 때문에 조금 이제 외로울까봐 내가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우리 집사람하고 계속 같이 먹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이에 세 끼 다 먹으면 큰일 난다. 근데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둘이 아마 우리 집사람도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시간들을 이제 인조이하고 좋아하는 시간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굉장히 위험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점수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성숙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함께한 시간이 높은데 둘 다 서로 성숙했다라고 하면 진짜 전적으로 집중한다는 게 무엇이고 상대방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들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는 말과 인정하는 말이 동시에 높아, 우리 부부. 그래서 우리 완전 잘 됐어 라고 하지만 싸우는 부부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함께 서로 그냥 원하기만 할 수도 있거든요. 네가 좋은 말 먼저 해야지, 네가 먼저 해야지 하고 계속 이 자존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보면은 근데 책 읽으면서도 조금 놀랐던 게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도록 장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야단을 맞으면서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가정의 표현이 어렵다는 잔소리를 듣기도 한다. 그런 아이는 그런 소원을 가진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자 자기의 소원을 표현하지 않는 방법을 재빨리 터득하게 된다. 그리하여 성인이 될 쯤에는 대부분 감정을 감추는 법을 배운다. 이제 자신의 감정적 자아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저는 그게 내적 불행인 것 같거든요. 가끔 사랑의 언어 진단할 때 인정하는 말이 진짜 낮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왜 낮은지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얘기하고 상담하고 계속 소통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그랬었어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고 나서 폭발적으로 바뀌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 저는 인정하는 말이 왜 낮은지 지금 살짝 아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빠나 엄마에게 칭찬받으려고 진짜 애를 많이 쓰는 둘째였어요. 사실 일남 사녀 중에 둘째는 약간 별로 두드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전교 1등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 진짜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너무 놀라고. 근데 아빠, 그랬더니 아빠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한테 칭찬하면 다시는 전교 1등 못할까 봐 그랬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 너무 결핍되니까 바라지도 않는달까? 뭐 그렇죠. 그런 게 있나 봐. 예. 그래서 점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놀랍게, 그죠? 그거를 좀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애써야 돼요. 내가 표현하면서 내가 주고받으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확 깨달아지는 그 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사랑의 순간들이. 그럼 그 순간부터 조금 저는 회복이 된다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네, 오히려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걸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못하고 더 강하게 이렇게 그런 반대 성향으로 말하면서 이게 책이 125페이지에 배우자가 내 행동을 비판할 때 거기서 우리는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의 욕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배우자에게 가장 큰 소리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비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비판은 사랑을 간청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뭐 지금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두려움이 있는 곳에 해답이 항상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숙했다면 해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플리즈로 해석해보는 게 우리에겐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해? 라고 한다면 플리즈로 해석해요. 나에게 제발 인정하는 말 좀 해줘. 라고 하는 플리즈로 해석하는 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내가 역으로 그 사람의 그 분노나 그 두려움을 짚어서 진짜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줄 때 물론 한순간에 되지 않겠지만 천천히 켜켜이 쌓여가며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에 진짜 좋은 사랑을 주고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어를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할 때 저는 그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들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딱 털어놓고 나서 와이프가 조금씩 그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말투가. 그러면서 자기의 큰 키가 필요해. 나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나 조금이라도 더 한번 커보고 싶어. 쭉쭉 그냥 뻗어. 진짜. 이 책이 주는 좋은 인사이트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에 이렇게 행동들 해주는 거 좋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 감정이 그게 안 됐을 때 내 진짜 사랑하지도 않고 맞아. 내가 정말 마음에 이렇게 동하지도 않는데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195페이지 보니까 그럼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행위를 구별해 봅시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전혀 없는 감정을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건 위선이고 긴밀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 사랑의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선택입니다. 행동은 반드시 깊은 감정적 연대감에서만 나온다고 단언하지 마세요. 단지 그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수용이 안 되지만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이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건 우리의 감정을 기만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저도 이혼 위기 부부들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인정하는 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남편분은 아내분에게 도저히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아내분은 남편분에게 도저히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어떤 분노가 그게 달했던.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써보자. 그래도 한번 서로에게 좋은 점을 한번 써보자라고 했더니 뭐 막 쓰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거의 못 쓰세요. 뭐 근데 나중에 막 어떤 거는 방구를 잘 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욕인지 막 그런 거 쓰시다. 근데 건강해졌네. 점점 쓰면서
이 행위가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칭찬을 해주시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았어. 내가 잘 몰랐네. 이렇게 많이 해준 걸. 감동이다. 그 한마디가 서로를 확 오게 만든 것 같아요. 물론 감정이 있는 곳에 행동이 같이 가면 너무 좋겠지만 행동 자체만으로도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랑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리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린 진단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진단 안 하고도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좀 알 수 있는 질문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게 마지막이니까. 근데 상상해보자는 거죠.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면, 사랑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말하실 거예요? 사랑한다고? 아니면 그냥 눈을 치그시 바라보면서 사랑을 표현하실 건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쓰거나 혹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마지막 그 선물을 준비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런 힘듦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처리하고 가야겠다 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꼭 안아주실 건지.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그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걸 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Later comes never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중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그 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연습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그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나에게 무엇이다. 이렇게 또 우리도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 나에게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사랑꾼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너무 많이 돌아왔어요. 네.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을 빨리 읽으면 사랑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나에게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마약 떡볶이다. 한 번 먹으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극적이다. 사용을 하다가 안 하면 금단 현상 생깁니다. 네. 나에게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도구였어요. 예. 나에게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의지적 결단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랑에 빠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보는 순간들, 이건 참 많이 원하는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 배우고 결단하고 또 실천하고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숙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늘 그래요. 상대방의 변화도 우리들이 원하지만 사실은 내가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변하는 걸 원하는 것만큼 내가 먼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변해가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더 좋아지고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오늘도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을 누가 골랐을까? 참 잘 골랐다 이런 생각. 네. 훌륭한 학생이세요. 인정하는 말. 난 인정하는 말 좋아해요. 네, 우리 우명우 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 책의 두께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더 깊어졌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 결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남의 편이라서 남의 편이지. 자녀들한테 사실 너는 결혼하지 마. 오랫동안 결혼 생활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결혼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성경적 결혼관을 다루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결혼을 말하다. 내가 남편에게 또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결혼 생활 안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설득이 되는. 오늘 특별한 강사를 한 분 모셨어요. 저자 직강으로. 목사님 나와주세요.